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한 자리 지지율에서 시작해 과반을 득표하셨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당원들이 이제는 좀 일치 단합된 모습으로 당을 이끌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으로 판단합니다. 4명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1차에서 1위 후보가 50%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것도 53%에 이르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셨거든요. 거기다 투표율도 55%가 넘어서는 굉장히 많은 투표율을 보여주셨고요. 그것은 아마도 당내 분란이 이제는 잠재우고 이제는 제발 한 목소리 내고 원팀이 되어서 대통령과 손발 잘 맞춰서 국정과제를 수행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지지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대통령 지지율도 좀 높아지고 있고요. 또 거기다 또 당 지지율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우리가 처음에 많은 분들이 흥행이 실패할 것이다. 뭐 이런 그 불길한 예언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말끔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 과정이 아주 컨벤션 효과도 생겼고요. 그러면서 당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측면들이 오히려 더 부각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전당대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쭙는 거는 그 대통령 지지율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님을 지지했다, 밀었다. 그것이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여쭤본 겁니다. 아, 그런 말씀이셨네요. 대통령께서 노골적으로 김기현을 지지한다고 하신 적은 없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김기현 후보하고 대통령하고 서로 소통, 공감이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손발이 잘 맞겠구나. 그렇게 인식하셨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당 대표는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당원들이 다 수긍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 투표율의 후보들 간의 경쟁이 참 치열했습니다.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에게 그 수사 의뢰를 하셨잖아요. 혹시 이거는 취소할 마음이 있으신지요? 수사 의뢰는 상대 후보가 한 것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있습니다. 제 말이 틀렸다고 자꾸 우기시니 저를 포함해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를 가려달라고 제가 수사 의뢰한 것이잖아요. 아니 수사 의뢰를 계속해서 아니 진실 밝히라 그러는데 제가 진실 다 밝혀도 안 믿겠다 그러니 그러니 수사기관에서 어느 것이 맞는지를 밝혀달라고 말씀드린 것인데 뭐지 밝히면 되죠. 저를 포함해서 수사 의뢰가 있는 겁니다. 예,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연포탕, 그러니까 당내 통합을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통합을 위해서 지금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전 당대표도 그렇고 이들을 포용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출마한 후보가 아니시기 때문에 뭐 당장 거론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당대표 후보로 나섰던 세 분, 그러니까 안철수 또 천하람, 황교안 세 분 후보들의 경우에는 또 자주 만나 뵙고 또 말씀도 듣고 해야 되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전부터 그 세 분들 끝까지 모시고 당을 대통합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드렸던 것인 만큼 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통령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당대표를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 공천에서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아니다라고 하시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안심시킬 수 있는지 제도 같은 것도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현재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도가 가장 지지도가 높은 사람 뽑도록 상향식 공천 제도가 다 되어 있고요. 그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 됩니다. 대통령 의견도 들어야죠. 대통령 의견은 무시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대통령 의견뿐만 아니라 당의 원로들도 계시고 또 당내 많은 지도급에 있는 인물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나온 후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분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우리 시민사회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좋은 인물이 있으면 추천받아서 그분이 좋은 분인지 검증하고 우리 주민들께서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 그런 분들을 내세우는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 김기현 후보. 김기현 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 전체 46만 표 가운데 24만 표 이상을 얻어 52.9%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결선 없이 1차 선거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김 후보는 통합을 강조하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한몸이 되어서 이 민생을 살려내서 내년 총선 승리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23%의 지지를 얻어 2위를 기록했고 천하람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최고위원으로는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장해찬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당으로 만들도록 이 한 몸 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55%가 넘는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전대 초반 돌풍을 일으켰던 이른바 이준석 사단 4명은 한 명도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김기현 신임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여당의 내년 총선을 총지휘하게 된 가운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이후 현직 대통령으론 7년 만에 전당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보여줬던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등장한 윤 대통령은 당정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의 특정 후보 홍보 의혹과 같은 막판 변수에도 결국 윤심을 앞세운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며 윤 대통령 친정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어 여러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기대를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라와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을 비롯해 이번 전당대회가 소위 내부 총질로 대변되는 이준석 전 대표 사태로 촉발된 만큼 더 이상의 당내 분란은 없어야 한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이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당선 1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연금, 교육, 이른바 3대 개혁 추진과 이권 카르텔 척결 의지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 국회팀 노태현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기자, 일단 결선 투표 없이 한판 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과반 득표에 성공한 가장 큰 이유를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전당대회는 전과 달리 일반 여론조사 없이 100% 당원들의 투표로만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투표율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최종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55.1%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당원들의 관심도가 높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누가 움직였느냐? 결과만 놓고 보자면 당내 66%를 차지하는 50대, 60대, 70대 당원들이 대거 참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선의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 당을 떠난 적이 없다며 그 뿌리를 강조했고 대표적인 친윤계로 분류되는데요.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당대표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반면에 이준석계 후보들은 초반에 관심도 많았고 돌풍을 좀 일으키는 모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지도부 입성에는 실패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허은하,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은 친이준석계로 이른바 천아용인 이렇게 불렸는데요. 일부 친윤 후보들을 제치고 컷오프를 통과하며 한때 바람을 일으켰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습니다. 조직표의 벽을 넘지 못했다. 후보들의 인지도가 낮았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반감이 작용했다 등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준석계는 천하람 후보가 뒤늦게 선거 전에 뛰어들어 3위를 차지한 걸 두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천 후보는 당 변화와 혁신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당내 개혁 세력에 실망하거나 당을 떠나지 않도록 개혁 세력을 잘 지켜내는 역할을 하겠다고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 이야기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이번 패배가 굉장히 뼈아플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안철수 후보는 23.37%로 2위를 기록했는데 김기현 신임 당대표 득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한때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 후보 본인에게는 매우 아쉬운 결과죠. 실제 결과 발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그대로 떴습니다. 안철수 후보 말씀하신 것처럼 한때 여론조사 1위도 했었잖아요. 이 득표를 좀 끌어올리지 못한 요인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 당권 레이스 중반 안 후보가 내놓은 유난연대라는 발언 때문에 발목을 잡힌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유난히 잘 어울리는 연대, 즉 유난연대라고 이렇게 홍보하면서 대통령실과 친윤계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습니다. 이때 친윤계와 맞설지 고민했지만 안 후보가 이를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전당대회 막판으로 가서는 결국 대통령실과 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런 평까지 나왔습니다. 황교안 후보와 손을 잡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한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는 행보에 그 입지가 좁아졌고 당심도 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SNS에 당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당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짧게 소감을 밝혔습니다.